연인 사이에 그 돈 문제 있잖아요. 아, 있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실 텐데 뭐 오늘 저녁은 누가 살 거야? 이런 진짜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서 엄청 커지죠. 네, 크게 번지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그 싸움이 사실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좀 도발적인데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글이요. 이 자료를 통해서 연인 관계에서 돈이 어떻게 권력과 마음의 교환 수단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관점이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가장 중심적인 주장은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화폐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해요. 돈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죠. 그래서 한 남성이 이 귀한 자원을 여성에게 쓴다는 행위가 여성 입장에서는 그냥 맛있는 밥 한 끼,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 이 자료는 아주 노골적으로 정의를 내려요. 어떻게 말하나요? 바로 나의 성적 가치와 영향력이 입증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자신의 권력감을 확인하는 행위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권력감이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애정 표현이나 성의 표시 같은 낭만적인 개념을 뭐랄까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분석적인 접근입니다. 바로 그 권력감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네요. 보통은 인정받는 느낌이나 사랑받는 느낌 같은 좀 부드러운 표현을 쓸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이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의 본질이 단순히 고맙다는 걸 넘어서 이 남성이 나를 위해 귀한 자원을 기꺼이 쓸 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확인이라는 거죠.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관계 내에서 내 영향력이 이 정도는 된다라는 확인인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이 행위를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상징적 교환으로 봅니다. 상징적 교환이요? 네, 눈에 보이는 건 분명 몇만 원짜리 지폐지만 그 지폐를 매개로 실제 오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상대의 가치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느낌,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내 말이 먹힌다는 영향력 같은 것들이요. 이 이론의 주장은 바로 이 상징적인 의미의 교환을 놓치는 게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상징적 교환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보다 돈이 상징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생일에 좀 값싼 선물을 줬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게 내가 속물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 선물이 상징하는 나에 대한 생각의 크기가 작게 느껴져서인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일까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맞는 비유예요. 다만 이 이론은 그 생각의 크기나 마음 같은 낭만적인 표현 대신에 권력과 가치의 증명이라는 훨씬 더 건조하고 분석적인 틀을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틀을 적용하면 연인 간의 많은 갈등이 왜 표면적인 해결책, 예를 들어 그럼 앞으로 더치페이 하자 같은 걸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 놓친다는 지점이 핵심이겠네요. 상징을 읽어내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싸움이 벌어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바로 그 엉뚱한 싸움의 패턴을 보여주죠. 소위 미성숙한 갈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요. 네, 여기서 미성숙하다는 건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싸우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료가 묘사하는 갈등 상황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남자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대본을 읽고 있고 여자는 감정적 확인이라는 전혀 다른 대본을 들고 있는 거죠. 아, 서로 다른 연극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많은 남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네가 거지냐? 요즘 세상에 남녀 평등 아니냐? 이러면서 문제를 표면적인 돈 문제로만 본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을 보지 못한 채 여성과 소모적인 강정 싸움만 벌이게 된다고 말하죠. 심지어 표현도 아주 강하게 하죠. 맞아요. 이런 남성들을 평생 여자의 본능을 이해 못해 겉돌게 될 운명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굉장히 단정적이죠. 하지만 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명백한 인식의 실패. 인식의 실패. 네, 실제 논점은 여성이 느끼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인 욕구와 관계에 대한 불안감인데 겉으로 드러난 돈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싸우니까요. 자료에서 이 갈등을 소모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의 감정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왜 내가 더 많이 내야 해? 와, 왜 이 정도도 안 써줘? 라는 대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죠.
영원히 평행선이죠. 한쪽은 경제적 합리성과 평등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은 애정과 가치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네요. 이 이론에 따르면요. 네. 자, 그럼 이 이론이 말하는 성숙한 남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까요?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의 이면, 즉 보이지 않는 층위를 꿰뚫어 본다고 합니다. 내 갈등을 그냥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해집니다. 자료에서 묘사하는 여성의 내면 변화가 흥미롭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거지근성이 있어서 저 사람의 돈을 바란 게 아니었구나. 그저 사랑받는다는 확인이 내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던 거구나. 아, 자기 감정의 근원을 깨닫는 거네요. 네, 그러고는 그게 확인되었다면 굳이 이 남자를 경제적으로 척추할 필요는 없지 라면서 스스로의 품위를 지킨다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이건 아마도 이 이론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일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단번에 깨닫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런 자기 성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는 과정이죠. 돈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표면적인 생각에서 나는 이 관계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는 더 깊은 욕망을 발견하는 것. 이 이론에 따르면 이런 내면적 성찰을 통해 여성은 더 이상 돈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의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남성의 관점 변화도 마찬가지로 극적이에요.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죠. 아, 내가 밥값을 내는 게 소위 말하는 호구짓이 아니구나. 여자가 느끼는 관계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동시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전략적 투자구나 라면서 여유롭게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이 전략적 투자라는 말이 이 이론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같아요. 굉장히 차갑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론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죠. 지출이라는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나 손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향력과 가치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호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기 비하적용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투자자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투자자의 관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돈을 쓰는 행위의 목적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 관계의 안정성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획득하기 위한 투자 행위라는 것.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억울하거나 아깝다는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지겠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익과 비용에 대한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계산법이 달라진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갑이 얇아지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안정되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는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이 말하는 성숙한 이해의 결과물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핵심 주장부터 미성숙한 갈등, 그리고 성숙한 이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일 뿐 실제 오가는 것은 권력과 마음이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을 둘러싼 모든 상호작용은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권력, 가치, 안정감, 애정과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요소들의 뭐랄까 대리전이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밥값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관계에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층위를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최종적인 제안입니다.